해야 되는 소송의 주체, 가장 핵심이다. 소송 주체 중에서도 3주체, 그 다음에 소송 관계인인 보조자인 누구더라? 변호인. 머리에 두고 들어가자, 머리에. 소송 주체는 법원, 검사, 피고인 중에서 소송 구조를 머리에 두고 직권주의와 당사자주의 기억을 해준다. 법원은 진짜 제3자, 법원 가면 생각나는 것이 무선정한 재판이 되노? 공정한 재판, 공평한 법원 구성 되겠어요? 공정한 재판, 공평한 법원 구성 이런 걸 위해 가지고 또 관할이 있고 제척, 기피, 회피. 제척, 기피, 회피 중에서 사유가 딱 정해지는 건 제척. 기피와 회피는 우려. 공정한 재판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신청에 의해서 되겠어요? 그런 거. 그 다음에 관할에는 여러분들 왜 사건 관할과 직무 관할인데 직무 관할은 재시민이 이런 거는 딱 정해졌고 문제는 사건 관할. 사건 관할 또 세 가지. 사물 관할, 토지 관할, 신극 관할. 신극 관할은 별로 중요한 건 아니고 자주 나오지도 않고 주로 토지 관할과 사물 관할 중에 주로 병합 심리하고 한 군데 못 와가지고 하는 거, 이걸 관련 사건 관할하고 관련 사건 병합 심리하고 거기서 조금 약간 판례들이 많이 나오고 되겠어요? 이런 거를 위주로 해가지고 하고 검사는 뭐 소송법상 지휘하고 요즘 검사의 지휘들이 많이 약화돼가지고 이런 걸 해가지고 그렇게 자주 출조되지도 않고 중요한 건 또 하나 검사도 피고인을 위해서 유리한 증거가 있을 때는 검사도 그 증거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검사는 피고인에 대응하는 쪽도 있지만은 공익을 수호하는 지위에 있기 때문에 피고인을 위해서도 그래서 검사도 가잖아. 동의시 기억나나? 검사도 피고인을 위해서 상소를 할 수 있다. 이 말이 맞았지? 검사도 피고인을 위해서만 상소를 할 수도 있다. 그때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이 적용된다.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다. 좋다. 이래 놓고 책으로 한번 들어가 보자. 들어가 보면 이제 또 답답한 것들이 또 많이 티 나온다. 좋다. 집에 가서 꼭 한번 해가지고 오도록. 자, 35페이지부터. 그러고 여기서 34페이지. 7년간 출제 경향. 전에 나도 한번 분석을 해줬지만 주로 봐라. 소송 주체의 의의에 대해서는 잘 안 나오고 법은 꼭 한두 문제씩은 나옵니다. 법원 문제. 되겠죠? 한두 문제씩 나오는 것 중에 검사는 거의 안 나오고 피고인, 변호인 요 3주체가 나온다. 머리에 두고. 그 중에서 법원 중에서는 관할 문제하고 공평한 법원 구성 문제 있잖아. 그죠? 그래서 요번에 여러분들 과제에도 많이 내놨다. 과제를 푸고 책을 보고 하고 물론 뭐 책에 있는 거 무조건 OX가 중요한 거 아니고 다 읽어보고 이렇게 해오도록. 그래 자꾸 늘어난다. 됐어요? 자, 됐고. 한번 책 35페이지. 다른 거다. 여기서 말하는 법원이라 하면 뭐를 말한다? 재판부를 말한다. 재판부. 그 뒷장에 보면은 법원의 조직, 국법상의 의미의 법원은 뭐 행정법원, 특허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이런 거는 국법상의 법원이고 보는 밑에 지원도 있고 특별법원으로 군사법원이 있고 좋습니다. 그 다음에 형사소송법상의 법원은 바로 2번 단독죄와 뭐를 말한다? 합의죄. 단독부하고 합의죄 법원을 말한다. 1심 법원은 원칙으로 무슨 부를 원칙으로 한다? 단독부를. 그런데 1심 법원에도 합의부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사물 관할을 살인사건이니 강도니 뭐 이런 거를 다루기는 합의부사합니다. 여러분들 왜 우리 세 분은 이제 알지만 우리 근영 씨하고 세 분은 그거 기억나요? 고등법원을 거치지 않고 대법원까지 가는 사건도 있다. 아주 쉽게 얘기하면은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1심에서 단독부 사건이다. 1심 단독부 사건은 지원이든 본원이든 1심 단독부 사건은 2심이 바로 우리는 항소부라 해가지고 이게 본원 합의부가 바로 2심입니다. 항소심입니다. 이게 항소심입니다. 그래서 항소부라고도 합니다. 어떤 우리 책에도 보니까 항소부가 나오던데 항소부라고 쓰면 안 되고 내가 쓰지만 이거 이해하기 위해서 본원 합의부를 말합니다. 예컨대 경주, 김천 뭐 이런 데서 있잖아요. 이런 데서 지원해서 단독부에서 올라온 것은 본원 대구지방법원 합의부가 있습니다. 지금 내가 알기로는 11부인가 그러는데 이 아들은 항소부를 합니다. 여기서 불복이 있으면은 바로 대법원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고등법원은 안 거칩니다. 그러나 1심에서 합의부 사건이다. 야들은 이리 안 갑니다. 바로 고법으로 올라갑니다. 야들은 고법으로 올라갑니다. 이리 안 가고. 고법에 올라갔다가 고법원에서 안 되면 이제 3심에 대법원으로 올라갑니다. 이 합의부 사건은 고법원이 항소부가 됩니다. 됐어요? 우리나라 재판이 이렇습니다. 그런데 왜 그래 하면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사회 선생님들이 1심은 아들 쉽게 하려고 1심은 지방법원이고 2심은 고등법원이고 3심은 대법원이다 뭐 이렇게만 얘기하고 막 넘어가 버리거든요. 그러다 보니 고등학교 졸업한 친구가 항상 2심은 고등법원은 2심을 고등법원 거쳐야 되는 줄 알지만 우리나라 구조상 이렇게 고등법원 안 거치고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야들이 고등법원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2심에서 토지 관할이 고법하고 본원 합의하고 관할권이 충돌됐을 때 누가 결정한다? 본원 합의부가 결정한다. 이 문제 한번 나왔어요. 고등법원에서 결정한다. 즉 단독부 판사 사건 관할하고 합의부 사건 관할이 둘이 병합돼서 같이 됐을 때 누가 한다 했어요? 아까 합의부가 결정한다 했잖아요. 이것을 이때도 고등법원이 결정을 합니다. 고등법원 관할하고 항소 사건이 여기도 항소했고 여기도 항소했잖아요. 본원 합의부 돼 있잖아요. 그죠? 이러한 사건들은 바로 고등법원에서 결정을 한다. 여간도 한수 높다 이 말이야. 아까 그래 단독부하고 합의부하고 이렇게 또 충돌됐을 때는 누가 결정을 한다고 했어요? 합의부가 우선이고 합의부 결정으로 야들 공소기각한다고 했잖아요. 이것도 마치 공소기각한다 이렇게 돼. 되겠어요? 누가 한수 위다 하면은 고등법원이 한수 위다 이런 것도 기억을 한번 해주죠. 그런데 우리나라 상고심은 항상 모두가 다 무슨 법원이다? 대법원이다. 됐다. 한번 보자. 소송법상 법원은 단독죄와 합의죄가 있다. 기타 재판장, 수명법관, 수탁판사, 수임판사는 내가 아까 설명을 해줬습니다. 되겠죠? 넘어간다. 영장만 담당하는 판사가 무슨 판사? 수임. 3인 합의부에서 재판장이 자배석한테 피고인의 정신감정을 좀 의뢰한다. 감정행위를 한번 해보라고 한다. 그때는 그 자배석 판사를 자배석이라 안 하고 무슨 명 판사라 한다? 수명법관이라 한다. 되겠죠? 현장 검증을 가야 되는데 너무 바쁘고 해가지고 포항에 있는 이동엽 판사한테 부탁을 한다. 무슨 탁 판사? 수탁. 요거 좋습니다. 그게 37페이지 나오는 얘기들입니다. 오른쪽에 수소법원이란 우선 36페이지 한번
재판의 종류, 이제 재판의 종류가 나왔어요. 법원이 하는 재판의 종류. 36페이지 왼쪽 정리해놨는 거 한번 보래요. 판결, 결정, 명령 있잖아. 되겠죠? 재판하고 판결하고 구별하자. 재판의 소송 행위. 판결, 결정, 명령이 있다. 결정과 명령에 대해서 불복할 때는 항고제도가 있고, 그제? 판결에 대해서는 항소제도와 상고제도가 있다. 나오는 것마다 쓰자. 항고에는 무슨 항고와 무슨 항고 두 개가 있더라? 즉시 항고하고 보통 항고. 맞지? 그래서 또 재항고는, 그렇다. 조금 전에 얘기했는데, 항고와 재항고는 고다스는 항소와 상고하고 한 가지다. 대법원에 하는 거는 재항고고, 그 다음에 그 위에 하는 거는 항고라는, 2심에 하는 거는 항고고. 자, 우리나라의 상소제도는 판결에 대해서는 상소제도, 항소와 상고가 있고, 결정 명령에 대해서는 항고와 무슨 항고가 있다? 재항고가 있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같단 말이에요. 판결에 대해서는 1심에서 2심은 항소, 2심에서 3심은 상고락하고, 결정에 대해서는 1심에서 2심은 항고락하고, 2심에서 3심은 무슨 항고? 재항. 그런데 항고를 다시 정해놨어. 즉시 항고하고 보통 항고를 정해놨는데, 이거는 7일 이내 명문의 규정이 있는 거, 법조문에 즉시 항고라고 규정이 있어요. 요거는 즉시 항고고, 규정이 없는 거는 보통 항고고. 이해 갔어요? 이렇게 구분한다 이 말이야. 규정씨 알았지? 그래, 이러면 되잖아. 판결에 대해서는 항소와 상고가 있고, 그 다음에 결정에 대해서는 항고와 재항고. 됐어? 항고에는, 즉시 항고는 7일 내에 해야 되고, 법 조문에 보면은 뭐 하면 또 즉시 항고할 수 있다. 즉시 항고 요명 규정이 있어. 그건 즉시 항고, 그런 규정이 없는 경우는 보통 항고고. 되겠어요? 됐다. 그러니까 이제 나올 때마다 정리하자. 딱딱 하고. 이제는 구별이 된다. 판결하고 결정을 합해가지고 재판이라 한다. 서서히 재판이라 한다. 그 다음에 수소법원이란, 수소법원, 공소제기나 상소나 항고를 하는 법원을 수소법원이라 한다. 자, 우리 여기서 또 하나 우리 여러분들 하자. 그 밑에 원심법원, 항소법원, 상고법원, 항고법원, 이 전부 법원은 법원인데 그 하는 소송 행위에 따라서 용어라. 근데 이거다. 내가 검사가 공소 제기를 대구지방법원에다가 했어요. 그럼 대구지방법원이 소송을 담당한다 해가지고 무슨 소법원이라 하노? 수소법원이라 해. 수소법원. 소송을 당하고 소송을 담당하는 법원 되겠어요? 그런데 이 A 재판부가 재판을 했어요. 그러자 피고가 억울하다고 항소를 했어요. 되겠어요? 항소하면은 항소가 배당된 법원을 항소법원이라 하고, 아까 A 법원은 무슨 법원이 되노? 원심법원이 돼. 자, A 법원에서 항소하면은 이 법원은 항소법원이 되고, 이 법원은 이제는 원심법원이 돼본다. 됐어요?
그 다음에 이 법원에서, 이거는 비법원이다. 항소법원이. 억을 해가지고 상고 가면 이 대법원은 상고법원이 되고, 이게 원심법원이 돼. 이때는 이걸 제1심 법원이라고 하고, 용어에, 여기 보면은 야가 원심 법원이 된다니까. 항소 법원이 되겠어요? 그러나 피약 상고하면 이렇게 바로 띄어버리기 때문에 상고 법원에서 보면은 야가 원심 법원이 되지. 용어 헷갈리지 말았고, 맨 처음 보면은 짜증나는 것이 항고 법원, 항고 당하고 있으면은 항고 법원이 되겠죠? 그래. 제항고법원, 항고법원, 원심법원, 수소법원 뭐 이런 거 1심에서 바로 대법원에 가는 경우 있지, 동엽씨? 그걸 무슨 상고라 했노? 비상상고가 비약상고가 비약이다. 비약. 검찰총장이 하는 거는 비상상고가 되겠지? 그래. 자꾸 가다 보면 헷갈리지 말고 짜증내지 말고 모르면 모른 척. 이제 못 가. 내 다음번에 또 알지. 이래 하면 편하다. 그렇다고 책 전부 다 다음번에 하지. 하다 보면 또 말짱 도루묵이 돼버리고. 내가 이번에는 30%, 40%. 자꾸 세월이 가다 보면 알게 돼. 자꾸 그 대신에 애착을 가져야 돼요. 애착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내년 추석은 요번에 우리 아들도 보이긴 경찰에 307기인가 한 아들 보이. 지금 고향에 다 내려가가지고 학교 간 데 가지고 인턴 하더라고. 지난주 내려갔는가 하는 중앙경찰학교에서 이제 다 인턴을 2주인가 3주 하거든요. 생애 가장 행복한 추석이라 하는데 돈 128만 원인가 뭔가 타가지고 이미 엄마 아버지 봉투에 내가 했다. 마이에 주지 마라 했다. 질난다고. 지금까지 막 했다고 128만 원 적자 보고 해가지고 엄마 30만 원, 아버지 30만 원. 그럼 엄마 아버지는 저것이 지금 128만 원 탔는데 30만 원 줬으면 정규 봉급 받으면 50만 원 안 주겠네. 이렇게 기대한다니까. 사람들이 기대하다가 보면 기대 못 미치면 섭섭하다니까. 주로 부부간에는 싸움을 많이 하면 여러분들 아직 부부간에는 엄마 아버지 부부관계 부부 싸움 하는 이유는 기대를 많이 하기 때문에 내 몸과 같이 우리 같이 해가지고 아도 놓고 키우는데 기대를 많이 하다 보니까 기대 충족 안 되면은 서로 갈등이 많이 생겨. 차라리 모르는 사람들은 기대 안 하지. 그러니까 차라리 이웃 사촌이 나을 수도 있다니까. 부부들은 대부분 싸우는 이유가 내놓 없이 기대하는 거라. 지금까지 저 사람하고 우리도 40년 가까이 지금 살았는데도 계속 싸운단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들 아버지 엄마도 그랬을 때 이해를 해요. 이래 보면은 나는 그러지 말고 누가 그러지 말고 하다 보면 조금은 때로는 지금 저 사람이 내 몸이 좀 피곤한 걸 조금 알아주면 좋을 텐데 하다 안 알아주거든. 그럼 짜증나거든. 그러면 또 별거 아닌 거 가지고 하고. 그래가지고 부부 요새는 그러게 노년 항원이혼이라 하는 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항원이혼에 이혼한다는 사람도 많고 옛날에는 참고 살고 이랬잖아. 그죠? 할배들 그런 경우가 있더라니까. 자, 좋습니다. 수소법원, 원심, 항소 이런 거다 되겠어요? 좋다. 그 다음에 법원의 관할로 넘어갔다. 재판장, 수명, 수탁, 수임 이건 구별한다. 근데 구별할 줄 알죠? 됐어요? 됐다. 그 다음에 관할, 법원의 관할 아까 했다. 관할건하고 재판건하고 구별해야 된다. 관할은 뭐를 분배하는 걸 관할이라 한다. 재판건을 분배한다. 재판건을 분배하는 걸 관할이라 한다. 개념. 그 검은 글자로 소송법상 개념으로 각 법원에 대한 재판건의 분배, 검은 글자 되어 있죠. 여기 법원 동그라미. 이 법원은 무슨 법원과 무슨 법원 두 개가 있다. 단독부 법원하고 합의부 법원 그 재판권 분배. 그리고 여기에는 또 토지관할 같은 경우는 또 지역적 분배도 있을까 아이가. 그죠? 좋다. 관할이라 한다. 거기에 보면은 관할권을
형사사건의 관할은 그 밑에 심리의 편의와 사건의 능률적 처리라는 절차적 요구뿐만 아니라 좋다. 피고인의 출석과 방어권 행사의 편의라는 방어상의 이익도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대부분 판례라니까. 피고인을 위해서의 됐다. 재판권은 전체 법원이 구체적 특정 사건에서 심판할 수 있는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권리. 재판권은 법원에 다 있다. 판사들한테는 재판권이 있다. 그죠? 우리나라 재판할 수 있는 사람은 판사다. 그거는 재판권이라. 제주도에 있는 판사나 그 다음에 서울 판사나 어디 판사나 재판권은 다 있다. 우리나라 헌법에 의해서 정해졌다. 되겠어요? 재판권 없는 거하고 관할권 없는 거하고 구별해야 된다. 재판권 없는 판사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군사법원하고 판사하고 이거 하면 다르지만 그건 떠나가지고 일반 법원 판사, 사법부에 의한 판사는 전부 재판권이 있어요. 단지 구별은 민사재판, 형사재판 이런 거는 구별할 수가 있어요. 좋습니다. 재판권이 없을 때는 공소기각의 판결을 해야 되는 결정이 아니고 좋다. 넘어가고 구별 개념은 관할권하고 재판권은 구별되어야 된다. 관할권 없는 재판은 당연무효는 아니지만 재판권 없는 재판은 당연무효다. 되겠다. 그죠? 됐다.